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어떤 해로운 물질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어쩌보면 그 건강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어떤 물질이 자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것은 지키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어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해로운 물질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인데 선천 면역이 있고 또 후천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연적으로 가지고 생기는 엄마로부터 받는 그런 면역이 되겠죠. 후천적 면역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자기가 획득하는 그런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세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물질들이 어떤 바깥에서 침범하는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 침범을 먼저 우리가 당했을 때 거기 접촉을 했을 때 몸에는 1차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선천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깥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피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부적인 반응들 라이소자임이나 분비한다든지 또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면역이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몸 안에서 배식세포 같은 게 이제 추가돼서 재빨리 이제 대응을 해서 바깥의 어떤 적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또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응을 통해서 상대를 물리치게 되고 또 이후에 또 장렬하게 또 전사해서 우리가 생기는 그 고름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게 어떤 바깥의 물질에 대해서 장렬하게 싸우고 난 어떤 시체들이죠. 그런 게 이제 고름이나 이런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후천적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 면역에서 생성된 그다음 얻은 정보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물질에 접촉을 했을 때 잘 정비된 그러고 아주 많은 기억된 면역 세포들을 동원해서 주로 T세포, B세포, NK세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로 치면은 사실은 신속 정원군 일반적인 군대가 선천적 면역이고 후천적 면역은 잘 이제 그 대응을 해서 훈련이 잘 된 그런 정예 군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면역이라는 것은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면역을 또 정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성을 이루어서 잘 밸런스가 맞아야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무너지면 감염증 같은 거 바이러스 뭐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면역을 정진시키는 작용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공격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게 면역 반응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강성 척추염, 크론병 뭐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자기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과도한 어떤 면역 반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도한 반응의 하나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데 사이토카인을 과다하게 분비함으로써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되겠죠. 이 중요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면역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뭐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B셀, T셀, NK셀 이런 거를 떨어뜨리고 후천 면역에 필요한 항체 이제 생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지만 일단 스트레스도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가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중요한 어떤 방어 기능들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수면이 떨어질 때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면역이 억제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술이나 흡연이나 비만, 약물 중독,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약물 중에서는 항생제나 호르몬 치료 같은 거, 스테로이드,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 때 생기는 그런 감염, 그 다음에 어떤 방사선 치료가 또 조금 오래 갈 때는 또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대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면역을 정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면을 제가 짚어보겠는데요. 첫째는 영양입니다. 영양은 말씀을 크게 안 드려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은 30-40% 정도 암이 평소 먹는 음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사,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가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할 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게 중간 정도의 강도의 이제 운동인가? 그것은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것은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한 60-70%를 운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요즘 이제 자기 심박수를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 심박수의 한 평균 한 60%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그 정도 심박수의 운동을 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마에 조금 땀이 나면서 옆에 운동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그렇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숨이 너무 차가지고 이야기도 못할 정도 흑흑거리면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시면 되고, 왜 과도한 운동이 좋지 않나 하면, 이 과도한 운동이라는 것은 몸 안에 결국 엔돌핀이 좀 생기고 러너스 하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 맛 때문에 또 운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활성산소가 굉장히 몸에 과하게 분비가 돼서 그 활성산소가 몸에서 제거할 수 있을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파괴하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운동은 이론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적절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아까 앞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즘 이제 이 장, 인테스틴, 소장, 대장 이런 장입니다. 그런 내장 기관에 면역세포가 70% 정도가 이 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되어 있고, 이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요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들, 그런 걸 좀 꾸준히 여러분들 복용함으로써 이 장내 세균을 활성화시키고 또 면역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신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특이한 질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면역을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주사가 되겠죠. 특히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올 수 있는 그런 흔한 질환들, 그런 데 대한 백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인들이 이제 독감 백신이라든지 파상풍, 그 다음에 이제 폐렴 주요한 원인인 폐렴구균에 대한 폐렴 백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이제 중요한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포신 백신, 이런 백신들을 꼭 좀 챙겨가지고 맞아주시면 이런 질환들을 막을 수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 면역력도 키우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적절한 영양 공급과 수면, 또 스트레스 해소, 또 운동은 중간 강도의 적절한 운동, 그다음 생활 습관의 교정, 그리고 정기 검진하시면서도 예방 접종 잘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 이제 면역력을 키우면서 건강히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